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쟁의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안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에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학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입법 선수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십니까. 도기안의 경매왕의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올라온 PT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은 지금 많으신데요. 메일을 적으실 때 너무 처음에서 줄 끝에까지 글을 적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읽기가 힘들거든요. 너무 구석지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서 끝까지 적는 건 하지 마시고 중간에 행을 바꾸는 방식으로 글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협회장님.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갔나 봐요. 아침이 그리 춥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는 PT생 1단계 훈련인 물건 검색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물건 검색 진도와 관련하여 간단한 질문을 드려요. 하루에 쏟아지는 경매 물건이 대략 500여 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500건을 1분 안에 검색하려면 대략 하루에 8시간 정도 들여야 되는데 시간을 그렇게 못 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나온 물량을 다 검색하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입찰 나온 어제 나온 물건도 못 본 상태에서 오늘 입찰인 물건을 검색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점이 되어서 그날 새로 나온 물건부터 검색을 하게 되는 상황이네요.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내려가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때 전체 검색을 해서 페이지가 나오면 1페이지부터 끝까지 보십시오라고 했지, 오늘 나오는 것을 보시고 또 다시 내일 나오는 것을 보라라고 하지는 않았죠. 1페이지에서 이렇게 전체 검색을 하면 1페이지에서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데, 그러다 보면은 오늘 내일까지는 20페이지를 보셨다면 그냥 모레 볼 때는 21페이지부터 보시라라고도 분명히 PT 방송에 제가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량물건 검색 훈련을 하는 이유는 스피드를 증득하고 시나리오 훈련, 자유로운 닫혀있는 좁은 폐쇄적 마인드를 개방형 마인드로 바꾸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쉽게 이루어지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어렵게 받아들이는데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경직된 마인드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물건은 어떻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은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이지, 어떤 사람은 땅만 하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똑같다. 이게 금덩어리면 똑같은 금덩어리인데
거북이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학을 만들어 놨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거북이금이 좋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학금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같은 금을 가지고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거북이가 됐든 학이 됐든 금은 금인 것이고, 부동산도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하나의 부동산인 것이죠. 그런데 그 관점까지 이르지 않기 때문에 별로 넓지도 않는 부동산의 영역을 수도 없이 자로 재단한 다음에 각 파트별로 또 이런 법 저런 법 저런 법 이런 법을 논하다 보니까 파트별로 또 전문가랍시고 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식, 일식, 중식처럼 아예 그 어떤 민족이 다르고 개념이 다른 음식들이라면 모르는데, 같은 한식인데 누구는 김치찌개 전문, 누구는 된장찌개 전문, 누구는 생선구이 전문,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물건을 못 봤는데 또 어제 나온 걸 어떻게 또 보고 오늘 거 봅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검색에서 1페이지부터 꾸준히 봐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요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거쳐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꾀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스스로의 기능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선생이 옆에 있어야 하고 없어야 안 하고, 그러면 돈도 있어야 벌고 없으면 안 벌고 이런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런 훈련을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PT 같은 경우만 해도 공부를 해서 낙찰 보는데 4, 5개월 걸리죠. 그죠? 빠른 분들은 2달, 3달에도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우리 협회에서 진행되는 거 보면은 지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한 달 보름에 모든 걸 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PT만 해도 벌써 몇 개월씩 검색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깊이를 어떻게 안다고, 떠들어대는지, 저는 참 보면은, 참 황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는 PT들 중에서는 그렇게 황당무계한 사람은 못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건 검색 훈련 중 몇 가지 궁금한 권리 분석을 질문 드립니다. 예,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집합 건물의 경우 대지와 건물이 보통 일체로 매각이 되는데 가끔 땅이나 건물만 따로 매각되는 물건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세는 건물 주인하고만 관련이 있는 건가요? 땅 주인은 건물 주인에게 지료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건물 임차인에게는 전혀 지장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땅 주인이 건물 주인한테는 할 수 있는 행사는 지료밖에는 없죠. 지료.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원래 건물에 세를 든 임차인은요, 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 건물을 경매로 넘겼을 때에는,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죠? 그 경우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주인일 때 해당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건물 주인에게만 임대 보증금을 주었는데 자기가 못 받은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땅을 경매로 넘길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 주인은 돈을 한 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땅 주인은 건물 주인에게 지료만 받으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은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예를 들면 집합 건물이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있다고 치거나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땅은 예를 들면 큰아들을 줬고 건물은 작은아들에게 상속이 됐다. 그러면 임차인이 들어올 때 작은아들하고 그 땅 주인인 그 큰아들하고 보증금을 나눠 갖거나 월세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도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경매를 당하면은 당연히 임차인은 둘 다에게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처럼 예를 들면 이제 땅만 나와서 여러분들이 산 것이죠. 토지만 나와서 샀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건물 주인한테는 지료만 가지고 행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통 들어올 때 등기부를 떼므로써 토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있다면은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아마도 공인중개사를 끼고 들어가는 경우는 잘 세를 드릴 수 없을 겁니다만은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직거래를 하는 형태라면은 토지 등기가 없는 순수한 건물에도 임대차가 형성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게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만 받는 것이죠. 자, 2번 대지권 미등기권도 있는데요. 제가 아는 경우는 환지 예정지의 경우와 새 아파트의 경우, 미처 등기를 못한 경우 이 두 가지 정도만 아는데 환지 예정지와 새 아파트의 경우에 미처 등기를 못한 경우에 대지권 미등기가 생긴다라고 알고 있다 이거죠. 환지 예정지도 아니고 새 아파트도 아닌데 대지권 미등기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우선은 대지권 미등기가 발생하는 사례를 환지 예정지냐 새 아파트냐 이렇게 나누실 거는 아니고요. 새 아파트나 환지 예정지 둘 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신축이 들어선다는 것이죠. 옛날에 구 건물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어떤 그 건물이 올라오는데 그 건물이 올라오면서 여러 개의 필지도 섞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죠. 여러 개의 필지가 섞이죠. 그죠? 필지가 한 예를 들면 50개 정도를 합쳐서 수용해서 그 위에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짓고 나서 새 아파트별로 등기를 내는 데 있어서 대지권에 대한 비율을 새기는 그 정리하고 계산하는데 보통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가 경매를 당하는 경우에 미등기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죠? 아파트가 건설돼서 바로 분양하고 계약 딱 하는 순간에 대지권이 등기가 되면 좋은데, 특히나 대단지일수록 대지권이라는 비율을 만들고 그 비율대로 등기부에 올리는데 상당한 어떤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이 걸리는 와중에 경매를 당할 때 대지권 미등기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금방 말씀드렸고요. 조사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조사 방법은 뭘 조사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조사 방법이라기보다는 해결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물건을 어떻게 입찰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대지권 미등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최초 시작 가격이 2억 원이라면 그 2억 원 안에 건물 1억, 토지 1억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면 설령 미등기이더라도 대지권은 평가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심하시고 낙찰 받아도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 건물이라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란 말인가요? 예, 틀린 말이죠. 자, 무허가라는 말은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것이고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것은 허가는 받고 건물은 지어졌지만 아직은 최종 단계의 사용 승인과 준공을 받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허가는 아예 허가 자체가 없는 것이고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허가는 됐는데 사용 승인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겠습니다. 3번 아파트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파트에 토지 등기부도 따로 존재하나요? 네, 맞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라는 말은 토지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집합 건물에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근데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토지 등기부는 존재하는데 거기에 어떤 별도의 기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주로 토지의 근저당이나 가처분, 가압류 등등이 기록이 되어 있을 때
토지 별도 등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토지 등기부도 존재하나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4번.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있던데요. 근저당이나 기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소유권 이전 다음 바로 유치권자에 의한 강제 경매가 있던데 이 경우는 낙찰로 인해서 유치권자가 청구 금액을 배당받고 배당받지 못한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인지 못 받은 금액은 소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담보물건이죠. 그래서 담보물건에 의한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어떤 강제 경매가 되려면 유치권자가 어떤 가압류를 했고 그 가압류로 판결을 받은 압류의 근거에서 경매를 쳤다면 강제 경매가 되겠지만 유치권자가 치는 경매를 통상 형식적 경매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의 얘기를 하지만은 유치권은 담보권이지만은 민사집행법에서는 담보권 실행 경매로 보지 않고요. 그냥 다만 형식적 경매인데 민사집행법상 담보권 실행 경매에 준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담보물건의 어떤 그 담보권 실행 경매에 준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유치권자만 낙찰을 받은 금액 있죠. 한 5억짜리를 팔았는데 3억에 낙찰이 되면 3억 원을 유치권자가 다 가져가고 새롭게 들어온 소유자가 등기부상에 있는 압류, 가압류, 근저당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장사가 잘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치권도 담보권이니 담보권 실행 경매에 준해서 설명을 하자면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소멸시킨다. 그죠? 바로 소멸시키고 그 자체에서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거 채권도 소멸시켜서 새로운 소유자를 찾게끔 한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후순위여도 가처분이 인수되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죠? 후순위여도 가처분이 되는 경우 잠깐만요. 글을 찾아보겠습니다. 글을 어딨지? 네. 후순위여도 가처분은 인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판결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입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선은 철거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죠. 더더군다나 건물 철거에 대해 판결을 받은 상태라면은 건물을 낙찰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입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따로 없겠죠. 토지, 이거는 철거 소송에 승소한 사람이라면 따로 입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럴 것 같고요. 매각 조건에 보면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나오는데 이런 물건도 매각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예, 소유권 상실합니다. 건물 철거 소송이 확실하게 났다면, 그죠? 철거 소송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판결이 났다면 당연히 낙찰 받아도 여러분들이 철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까지가 질문이네요. 물건 검색하다가 궁금한 거 간략히 메모해 놓은 거라 질문 내용이 체계가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PT생 모임 때 뵙겠습니다. 네. 일단 다다음 주죠. 3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제가 PT 분들을 초청하셔서 물론 회비는 10,000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10,000원을 걷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삼겹살이 1인분에 10,000원 정도 하냐 그랬더니 와도 보통 2인분을 먹고 술도 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10,000원만 걷고 제가 나머지는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한턱 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만 들고 오시면 되고요. 한 2시간 정도의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